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자이 S&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회사는 자이 아파트를 만드는 이 자이 건설, GS건설의 자회사입니다. GS건설이 작년에 그 부실공사 여파로 그 순살 아파트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이 S&D의 실적도 좀 부진한 편입니다. 그래서 자이 S&D 자회사로 자이 CNA라고 해서 LG그룹의 이 플랜트 공사들을 전담하는 그런 회사를 아예 그냥 자이 S&D의 자회사로, 손자회사죠. 손자회사로 넣어줬습니다. 예, 이게 그래서 자이 CNA의 실적을 갖고 이 불황기를 좀 넘겨보라고 해준 것이죠. 근데 여전히 주택사업 쪽에서 이게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. 특히 자이라는 아파트 브랜드가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듣고 있어서 신규 수주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. 그러다 보니 자이 S&D의 실적도 굉장히 부진한 편입니다. 지금 자이 S&D의 사업 부분은 건축 사업과 주택 사업, 그다음에 홈 임프루먼트라고 해가지고 이 가정 내에 전자기기로 IoT를 만드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, 그리고 부동산 운영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최근에 이 건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LG그룹의 일감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. 이게 작년 2023년 기준으로 76.95%의 매출액 의존도를 나타냈고, 주택 사업은 원래 주력 사업이었는데 이게 전체 매출액의 10.54%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. 지금 자이 S&D의 주택사업들 작년 2022년 2분기 때 수주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보시면 전국적으로 뭐 개포나 이런 서울의 요지뿐만 아니라 또 서초나 또 건대입구 같은 교통의 요지 이런 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주나 이런 대구나 요즘 미분양이 많이 나는 이런 쪽에 공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오피스텔이나 이런 아파트의 미분양건이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건이 이제 자금 압박으로 돌아오고 있죠. 그러다 보니 회사가 올해 들어와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거는 특히나 SK그룹으로부터 인수했던 SK네트워크로부터 인수했던 그 주유소 부지들, 이거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그 저렴한 가격에 서울시가 분양을 하려고 했던 그런 아파트들, 청년 임대주택을 위해 만들어진 이 구매했던 토지들인데 실제로 건설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그 토지들 다시 팔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이 자이 SNC가 지금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도 하죠. 이 부분은 LG 쪽 일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존 주력 사업이었던 이 주택 사업에서 계속 부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외형은 그렇게 크게 준 것 같진 않지만 이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을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완전히 뭐 반토막이 나버렸죠. 매출 외형도 반토막 났을 뿐만 아니라 당기 순이익은 98%가 줄어들어서 겨우 흑자를 유지하는 그런 숫자를 나타냈죠. 이 정도면 이 조만간 2분기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. 자, 지금 GS건설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 자회사인 자이 S&D의 영업이 엉망이 되어버렸죠. 그래서 자이 S&D를 먹고 살라고 자이 CNA를 그 손자회사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. 그래서 자이 CNA는 어쨌거나 LG그룹의 일감을 받아서 LG그룹의 그 플랜트, 공장들이죠. 공장들 건설로 먹고 사는데 향후 LG그룹이 한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그랬고 그 중에서 이런 플랜트 건설에 약 10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자이 CNA가 10조 원 정도의 일감을 받아놨기 때문에 GS건설은, 그러니까 자이 S&D는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기는 번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자이 S&D가 상장을 할 때 베트남 지역에 이런 그 아파트 건설이나 이런 쪽에다 특화해서 그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베트남 건설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. 베트남 건설 경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.
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GS건설이 부실공사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 현대산업개발 다음으로 GS건설이 가장 많은 하자보수 건수가 기록될 만큼 이 공사를 잘 못하는 회사 건설사의 이름을 올리고 있죠.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자회사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. 왜냐면 이 건설이 가장 주력인데 주력 사업에서 부실 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 남발하고 그냥 뭐 안 걸리면 모르겠지만 이게 뭐 그 순살 아파트라는 말 들은 만큼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다 그러거나 이런 걸로 이제 이름을 내오게 하니 참 황당하고 어떻게 할 말이 없는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도 GS가 대기업인데 이렇게 옛날에 LG 아파트입니다. 이게 LG건설인데 이게 이렇게 망가져 버렸으니 옛날에 LG건설일 때는 자이 브랜드가 나름대로 이제 현대건설만큼 그래도 좀 잘 짓는 건설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 GS가 LG건설을 받아서 이제 계열 분리 돼가지고 둘이 이제 헤어질 때 이 GS가 그래도 건설을 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.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할지는. 자, 지금 보시게 되면 자이 S&D의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흘러내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올해 들어와서도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는데요. 이거는 LG 쪽 일감을 가져가는 그 자회사를 갖고 있어도 불구하고 이 주택건설이 여전히 부진한 데다가 기존에 부실공사해 놓은 것에 대한 이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그러니까 GS의 이게 자이 아파트라는 브랜드 자체가 부실공사로 이제 브랜드 네임 자체가 밸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. 가치가. 그러다 보니 자이 S&D의 이제 영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고. 그러면 알짜배기 땅을 못 하기 때문에 2군지, 3군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 택지를 해야 되고 그럼 다시 또 미분양이 발생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. 자이 S&D는 진짜 건설을 하는 전문 경영에게 경영을 맡겨서 아예 그냥 기존의 GS 쪽 사람들 그 오너 일가는 아예 그냥 경영을 손 떼고 나가는 게 훨씬 더 회사 경영에 좀 안정성을 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만큼 오너 일가 경영에 실패한 사례이기도 하죠. 그래서 자이 S&D가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것만으로 주가가 돌리기에는 여전히 이 주택 경기도 나쁜 데다가 이 그 자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이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4,000원이 한번 깨졌을 때 저가 매수가 나와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긴 했지만 이 끌어올려서 주가를 계속 우상향으로 돌려놓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주가를 밀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에요.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저가 가격이 많이 싸졌으니 지금 사두면 언젠가는 올 것이다 하면 그 언젠간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하실 겁니다.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향후 뭐 6개월이나 1년 안에 그래도 좀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보인다면 지금처럼 싼 가격이라면 한번 사볼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향후 이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많이 하락한 대기업 관련된 대기업 계열사 이런 종목은 대기업의 브랜드, 대기업의 그 간판값 이런 이름값을 보고 절대로 이제 저가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.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자이 S&D를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